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각 주제별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번, 통합적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란 어떤 것인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왜 필요한지,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보기, 기억, 지역별 이러면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니은, 시대적 이러면 시간적 관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자연히 이렇게 5번이 되는 쪽입니다.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시켜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윤리적 관점은 이제 그 현상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또는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관점입니다. 2번,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피오르드 해안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죠. B는 베트남 하롱베이, C는 미국의 대평원, D는 페루의 마추픽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A, B, C, D만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즉 가와 나, 다를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B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는 C랑 연결되고 다는 D랑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개념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대해서, 즉 이런 문제는 A가 산업사회인지 정보사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된다 이러면 뭐예요? A가 정보사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사회의 변동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회별 특징을 또 높음, 낮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름 이렇게 해서 지식 산업 비율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 정보, 산업 이렇게 나누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A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비중 높게 나타나겠죠. 전자상거래 비중 높게 나타납니다. 직업의 동질성은 낮죠. 정보사회로 오면서 농업, 산업, 정보사회 이렇게 오면서 직업의 동질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농업사회가 제일 높아지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생산 방식입니다.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보사회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4번,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더 행복해지더라. 기부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더라. 즉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5번, 자본주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A가 신자유주의인지 수정자본주의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숙지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쪽은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신자유주의, B는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됩니다. 유질정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것은 뭐예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신자유주의 특징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는가라고 하면은 가에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답이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 민영화? 여기는 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요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그죠? 4번 서로 다른 대답이라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다른 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들어갈 수 없다가 맞게 되는 거죠. 5번 동일한 대답 얘가 들어가면 지금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 6번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협약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파리 기후 협약, 교토 의정서,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사막화 방지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 그래서 보게 되면 람사르 협약은 습지 파기와 물새의 서식지 보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은 조심해야 될 그런 복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나가는 것은 뭐예요?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몬트리올 의정서로 되어 있죠. 그럼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와 관계됩니다. 이 부분 꼭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틀렸습니다. 생물 다양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종의 보호 및 번식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내용상 이거는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리얼 오존층 파괴 아까 뭐라고 했죠?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파리 협정은 뭐가 됩니까? 파리 협정은 파리 기후 협약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기후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약을 국제 협약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7번 갓 기후 지역과 나 기후 지역 비교하는 것이죠. 건조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르와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산가옥입니다. 그럼 고산가옥은 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대체로 비가 많이 오고 또 습기가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높겠죠. 높기 때문에 땅에서 지표에서 높게 그 다음 띄워서 집을 짓고 또 한 가지는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조건이 나타나는 것은 열대기후죠. 열대기후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연교차가 어떠나요? 작다. 연교차 그죠? 영강수량 많죠. 위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C가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3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기후 조건과 인간 생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8번 정보사회의 문제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갈수록 경제적 지위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 9번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각각의 인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체포, 신체의 자유죠. 자유권입니다. B. 주거,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권입니다. C.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과정에서 배제된 차별받았다.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1번.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3번.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죠. 4번.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첨부 인권이죠. 국가의 존재하고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5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10번.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중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고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인 것은 아니라는 것, 상대적이라는 것,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한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토지 이용 집약도가 도시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직업의 종류 다양해지겠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될 겁니다. 지표의 포장 면적 확대로 불투수 면적이 감소하는 게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땅에 비가 스며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12번.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권, 연소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풀기는 어렵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죠. 왜? 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제는 어떤 조건이든 미성년자이든 근로 조건이 다르든 어떤 조건이든 다 최저임금제는 똑같다. 우리나라는. 네 번째 질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B는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동의가 있어도 유해한 환경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OXXO 이렇게 됩니다. 다 맞으면 이게 지금 7, 8, 9, 10점이 되죠. 그런데 값 몇 개 맞았나요? 틀렸죠? 맞죠? 맞죠? 틀렸죠? 그러면 값은 4점이 됩니다. 그렇죠? 을은 틀렸습니다. 맞고 틀렸고 맞고 이래 되니까 6점이 됩니다. 병은 맞고 틀렸고 맞고 그럼 몇 점이에요? 병은 1.8점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 갑이 획득한 점수는 4점이죠. 획득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은 병이 됩니다. 옳게 답한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병이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을이 갑보다 옳게 답한 개수가 한 개 더 많다. 아닙니다. 똑같이 답했죠. 병이 획득한 점수는 갑이 획득한 점수보다 4점이 더 많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요 OX와 이 부분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둬야 된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시 알아둬야 할 점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동양의 불교 사상입니다. 나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억 가의 관점에서죠. 인간을 자연의 생태계를 일부로 인식해야 된다. 맞죠?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는 이익에 따라 자연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건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리얼. 왜 틀렸느냐?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4번. 행복의 의미와 기준 해서 결핍, 고통이 제거되고 단순한 음식도 사치를 쓰는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삶보다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1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문제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라는 것,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격은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익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죠. 그래서 편익과 명시적 비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얘와 얘의 차이가 3, 얘와 얘의 차이가 4, 얘와 얘의 차이가 8입니다. 그럼 A를 선택하는 경우 포기된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 암묵적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를 선택하면 B, C가 포기되죠. 그 중에 8. 그래서 8이 암묵적 비용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B를 선택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8이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8이 계산되고 C를 선택할 경우는 4가 그 다음에 큰 값이죠. 그래서 4가 계산된다는 거. 여기까지 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만원이다. 4만원이 아니라 뭐예요? 8만원이죠. 니은 B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만원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C 선택의 기회비용이 가장 큰 게 아니라 B 선택의 경우가 가장 큰 값이 됩니다. 리얼 그럼 당연히 맞겠죠. 그럼 왜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2칸을 더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B 선택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C가 10으로 바뀌면 기억이 10으로 바뀌었을 경우 먼저 순편익을 알아봅시다. 그랬을 때 편익은 15 그대로죠. 명시적 비용이 10으로 바뀝니다. 7에서 10으로. 암묵적 비용은 4가 됩니다. C는 그대로 4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기회비용은 14가 됩니다. 그러면 순편익은 1이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C 선택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보기는 뭘 물었냐면 B 선택을 물었죠. 그래서 B를 또 구해야 됩니다. B는 9, 5 그대로 내려오죠. 그랬을 경우 암묵적 비용만 달라지게 됩니다. 포기한 것 중에 최고가 뭐가 되나요? 이제는 4가 되죠. 그래서 4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그러면 9가 됩니다. 그럼 원래 11에서 9로 기회비용은 줄어든다는 것. B 선택 시 13에서 9로도 줄어들게 되죠. B 선택 시 기회비용은 13에서 9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순편익은 0이 된다는 것.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한다는 것.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16번 A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공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B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건 외부 효과 중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공공재가 무엇인지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양상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공공재 유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그 활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외에도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그래서 정부 역할은 공공재 생산관리 외부가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빈부격차 개선도 필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규제하고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는 거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굉장히 심화된 내용입니다. 가격 지지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고 기업의 역할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 역할 이런 부분까지 소비자 역할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봅시다. A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 공공재는 절대 과다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로 해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정부는 A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죠?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B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렇죠? 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칠 경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 A, B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 요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시장 실패, 시장 경제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7번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사 목적, 주제 선정 이런 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내 조사부터 하고 야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실내 조사를 하고 야외 조사를 한다는 것. 지역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작성 및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가는 것. 18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갑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인간을 자연보다 더 가치 있고 우월한 존재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인간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2번 자연의 모든 생태가 인간의 동등한 가치로 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니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생태계의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뭔가요?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연이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이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아니죠. 인간중심주의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중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 19번 문제. 자,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조건 3가지 해서 옳은 조건 1개당 1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사회정의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맞죠? 기업, 시민 참여의 한 가지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이 2점이라면 가해는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틀린 내용이네. 왜? 위법 행위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2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들어가야만 3점이 되게 됩니다. 니은이. 리얼.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한다가 들어가면 3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된다는 것. 20번.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찾아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진, 폭설, 태풍입니다. 자연재해입니까? 예, 주로 여름과 가을에 이러면 여름과 가을 태풍이겠네, 그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까? 이러면 태풍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니요로 가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입니까? 이럽니다. 그럼 지진입니다. 예, 이랬으니까, 그죠? 여기서 여름과 가을에 아니요로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눈이 내립니까? 폭설이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A, 지진, B, 태풍, C, 폭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측하여 대피할 수 있다. 지진은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태풍은 적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입니다. 3번 폭설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죠. 이륙과 착륙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 계절적 영향. 지진은 계절적 영향 받지 않는다. 맞죠? 지진은 계절하고 관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번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를 위험 크다. 태풍이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